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애저 기반으로 솔루션 개발하시는 파트너나 고객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윈도우 애저라는 거는 아까 앞서 이제 홍경 전문의 말씀하실 때도 몇 번 나왔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의 그런 브랜딩 이름이 윈도우 애저입니다. 아마존의 AWS가 있듯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제 윈도우 애저가 있는데요. 윈도우 애저가 국내에 출시한 지 공식적으로 출시한 작년 중반부터였고요. 물론 그 이전에 이제 몇몇 고객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시고 또 지원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윈도우 애저라는 것 자체에 대해 설명드리기보다도요. 제가 이제 이 일을 한 1년 반,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클라우드라는 게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접하시게 되면서 이게 많이 틀려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년 반, 2년쯤 전에는 윈도우 애저 클라우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뭐냐, 그러니까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최근에는 최근 한 6개월 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는 남들은 어떻게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 하고 또 플러스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쓸까 그런 거 고민. 최근에 아직까지는 남들은 어떻게 하는데 사례 위주로 많이 좀 물어보시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쪽으로 이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IT라는 것도 사실 어떤 트렌드나 흐름이나 아니면 일종의 유행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점점 가까이 다가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술적인 거는 사실은 물론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다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중요한 건 어떻게 활용하는가라는 측면인 것 같고요. 어떻게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단순히 기술적으로 현재 우리가 서버를 몇 대를 돌리고 있는데 이걸 클라우드로 옮겨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보다 실제로 비즈니스에 어떻게 도움이 될 거냐 그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클라우드라는 게 단순히 현재 운영하시는 전산실 아니면 현재 호스팅이나 IDC를 쓰시는 거를 그냥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렸다. 그러니까 1대1로 이렇게 매칭해서 올린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클라우드 자체가 새로운 서비스죠. 그러면 그 안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니면 새로운 운영 모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쭉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정의 어쩌고저쩌고 많이 말들이 나오는데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시중에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보시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그냥 기본적인 정의는 넘어가시면 되고 가운데 책은 특별히 윈도우 애저 관련해서 저희 회사에 계신 분이 번역한 거라서 일단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클라우드의 정의 부분은 그냥 아신다고 가정을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핵심적인 사항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세 번째 가트너나 아니면 IEEE에서 얘기한 거 인터넷 기반의 그런 IT 리소스를 서비스로 제공한다. 그런 키워드로 아마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마이크로소프트 자체도 사실 IT 서비스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긴 하지만 유행을 따라가는 것을 숨길 수 없습니다. 명확한 사실이고요. 과거에 메인프레임, 클라이언트 서버, 웹 컴퓨팅을 지나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갔는데 과거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한 20년 조금 안 되게 1990년대 중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뉴스위크라는 굉장히 미국의 유명한 시사 잡지죠. 인터넷은 실패할 거다라고 기사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기술에 대한 예측을 실패한 자료를 많이 나오는 건데 근데 불과 1년이 안 돼서 사실 저 말이 사실 아니다라는 게 증명이 났죠. 그리고 90년대 중반 95년도에 사실 윈도우 95가 나오면서 제 기억이 94년도인가 94년 95년일 겁니다. 95년 봄에 홍대 앞에 넷스케이프라는 인터넷 카페가 생겼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PC방이 되겠죠. 근데 그게 조선일보에 났었어요. 우리나라에 인터넷 카페가 생겼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시간당 얼마를 내고서 인터넷 브라우저 넷스케이프가 깔린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95년 물론 이제 저보다 아마 연배가 많으신 분들 있고 적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95년대 그게 이제 조선일보 일면에 실릴 일면 아니겠죠. IT 관련된 면에 실릴 정도로 리소스가 없었는데 그때 책들이 또 인터넷으로 돈 버는 법. 이거는 사실 요즘은 비즈니스로 아주 당연한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도 사실 이 얘기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드린 대로 요새 IT 트렌드,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하이브리드 거기에 하도 많이 얘기하죠. 근데 주로 누가 얘기하냐면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서 오라클, 셉, 시트릭스, VM웨어, 시스코, EMC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각자가 얘기하는 클라우드가 다 틀려요. EMC에서 얘기하는 클라우드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얘기하는 클라우드하고
다 틀립니다. 그건 틀릴 수밖에 없겠죠. 왜냐 자기들이 가진 무기가 그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 관점에서 클라우드를 얘기하겠죠. EMC나 시스코 같은 것들은 장비 회사이기 때문에 장비 회사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누가 얘기하는 클라우드가 맞냐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클라우드가 맞냐가 아니고 중요한 건 거꾸로 돌아와서 실제 사용하시는 입장에서 이게 클라우드가 우리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 거냐 그런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페이지가 제가 이 전체 자료 중에서 윈도우 애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유일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앞에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뒤에는 이제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을 쭉 설명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윈도우 애저가 어떻게 이게 뭐지? 저 끝나고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간단한 한 페이지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특히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거는 인터넷 기반, 네트워크 연결 안 되면 안 되고요.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여기 있는 컴퓨팅이나 뭐 스토리지 아니면 뭐 어떤 데이터베이스 개념의 데이터 매니지먼트는 심지어 그 네트워크 서비스까지 서비스 방식으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퍼블릭 클라우드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가트너라든지 IEEE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런 리소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을 하느냐. 특히 이제 관점이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1대1로 IT를 옮긴다라는 관점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관점에서 뒤편에서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면서 가장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기존에 내가 서버를 몇 대를 운영하는데 이걸 옮기겠다. 상관없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일단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변할 거냐. 물론 내가 그냥 서버를 5대 운영하는 거 클라우드로 옮기는데 거기에 무슨 거창하게 비즈니스 모델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 혹은 회사의 관점입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먼저 보자라는 겁니다. 옮기는 거 옮길 수 있는데 그래서 보면 클라우드로 사실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처럼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을 거고요. 퍼블릭 클라우드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파는 관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자체적으로 내부 시스템에 연결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관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관점 중에서 거꾸로 이제 세 번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부 시스템에 적용하면 뭐가 좋으냐? 가장 뭐 많이 얘기하듯이 IT 서비스를 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건 가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서버를 뭐 10대, 20대를 쓰다가 뭐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이용하니까 뭐가 좋아졌더라라고 얘기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따라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뭐 비용을 절감했다. 얼마를 절감했다. 그건 뭐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고 다른 뭐 아마존을 써도 사실 그런 얘기 똑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제로 그 서비스를 썼더니 이런 게 좋아졌더라. 그러니까 뭐 비용 부분도 뭐 다 들어가는데 이제 실제로 서비스를 쓰는 입장에서 이런 게 좋아졌더라. 이게 가장 일반적인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사례하고 실제로 어떻게 남들은 어떻게 썼는지 먼저 팩트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뒷부분에 가서는 기존에 있는 시스템 옮기는 거 말고 어떻게 그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어떻게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T 서비스를 전개하고 관리하는 노력을 감수하는 거는 뭐 클라우드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TV 지원 시스템. 집에 스마트 TV 다들 있으신가요? 저희 집 아직 결혼할 때 산 그 브라운관 굉장히 무거워요. 한번 이사 가려면 거의 뭐 혼자서 도저히 못 드는데 스마트 TV가 뭐 브라운관하고는 당연히 틀리겠죠. 그런데 스마트 TV가 LED나 PDP하고는 어떻게 틀릴까요? 사실 스마트 TV도 LED나 PDP라는 건 사실 그 안에 들어간 패널의 재료를 얘기하는 거고요. 스마트 TV라고 얘기를 하려면 광고 많이 보시죠. 삼성전자 요새 광고 보면 뭐 외국 사람들 막 나와가지고 뭐 앞에서 뭐 제스처라도 인식을 하고 그다음 컨텐츠 다운로드 받고 네트워크로 마찬가지로 이것도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즉 LED TV하고 어떻게 틀리냐? LED TV는 그냥 TV예요. 거기 네트워크 꽂는 데 없습니다. LED로 만든 스마트 TV는 그 안에 내부 자체적인 일종의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OS 개념의 그런 게 들어가 있고 그거가 끊임없이 뒷단에 있는 서버하고 통신을 하면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럼 그 데이터가 뭐냐? 펌웨어, 컨텐츠. 그래서 TV 혹시 최근에 스마트 TV 살 걸 검토하시는 분 가만히 보시면 업그레이드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이 TV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얘기입니다. 코엑스에 갔더니 그 코엑스 복도 쪽에 보니까 삼성에서 만든 80인치 뭐 TV 그래서 거의 진짜 이 화면보다는 조금 작은데
그만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결국 네트워크 연동되면 펌이 업그레이드 되고요. 컨텐츠 배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거리 지원, 리모트 매니지먼트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뒷단에 있는 그 서버를 누가 어떻게 삼성전자가 뭐 매년 전 세계적으로 몇십만 대, 뭐 몇백만 대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몇십만 대 파는데 미국, 유럽, 아시아 막 팔겠죠. 한국에서 엄청나게 팝니다. 그럼 말씀드린 대로 그 뒷단에 그 서버는 팔릴 때마다 이렇게 증설. 근데 서버를 증설하는 게 사실은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죠. 최소한 6개월 전에 포캐스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뭐 런던 올림픽이 열렸다. 런던 올림픽이 열릴 때 과연 유럽에서 스마트 TV가 몇 대 팔릴까?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은 포캐스트 그 예상 매출자를 모아가지고 몇 대 팔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뭐 영업 매출은 조금 뭐 그 매출 포캐스트 예상자료는 사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000대 팔리는 거하고 100,000대 팔리는 건 천지 차이죠. 그러면 그거를 이 뒷단에 있는 서버가 어떻게 서포트를 할 거냐? 그 용량을 그럼 우리는 10만 대 기준으로 준비를 들고 있어야 되느냐? 그것도 6개월 전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뒷단에 그 윈도우 애저라는 저희 퍼블릭 클라우드로 다 옮겼습니다. 그 옮긴 내용도 사실은 뭐 VM to VM으로 이렇게 옮긴 게 아니고요. 원래 리눅스에 오라클로 되어 있던 거를 윈도우 애저에 그 파스라고 얘기하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걸로 다 옮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사실 이 스마트 TV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하루에 뭐 10,000대가 확 팔리고 그러진 않아요. 뭐 주 단위라든지 그렇게 판매가 있으면 그걸 보고서 그 컴퓨팅 인스턴스를 차례로 늘린다는 하는 방법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그렇게 본다면 뭐 여기 있듯이 24시간 365일 체제로 전 세계 뭐 144개국이 아니라 170개국 뭐가 팔리든 간에 그냥 인스턴스를 늘려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펌의 업그레이드나 컨텐츠 배포나 원거리 지정하는데 아무런 그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례가 혹시 여기 넥슨이라고 써 있는데 게임 좀 하시나요?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많이 하시죠. 모바일 핸드폰 요새 지하철 타면 이렇게 지하철 의자 7명 앉잖아요. 7명 앉으면 5명은 모바일 게임이나 핸드폰 보고 계시고 한 분은 가만히 계시거나 책 보시는 분 가끔가다 있고 나머지 한 분은 이렇게 주무시고 그렇습니다 보통. 근데 젊은 사람 7명 앉아 있으면 젊은 사람 7명은 다 귀에 뭘 꽂고 있거나 아니면 핸드폰 모바일 보고 있는데 그 온라인 게임 넥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넥슨 매출이 2011년 기준으로 1조 2천억인가 그래요. 그리고 그 지사도 혹시 넥슨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예, 안 계시겠죠. 뭐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례로 공식적으로 나온 내용이니까. 넥슨 아메리카, 넥슨 재팬, 넥슨 코리아, 넥슨 유럽이 있습니다. 그 4개 회사가 있는데 다 합쳐서 한 1조 2천 정도 2천억입니다. 되는 그 매출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넥슨 아메리카라는 곳에서 우리나라는 별로 아닌데 그 선불 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 넥슨의 게임 모델은 뭐냐면 게임을 일단 뭐 온라인 게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템을 팔거나 아니면 선불 카드를 판매하는 건데, 그러니까 게임을 이용하는 시간 옛날에 그 교통 카드나 아니면 그 전화 카드처럼 게임 이용하는 시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뭐 우리나라 치면 뭐 10,000원권, 50,000원권 뭐 그런 식으로 그 카드가 있는데 그 온라인 게임 선불 카드를 2011년 재작년 10월부터 이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미국만 팔다가 그 영어권 국가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거쳐서 이제 75,000개 소매점에 이제 쫙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불티나게 팔린 것 같아요. 그래서 2011년 12월에 우리 더 이상 서버를 늘릴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도 스마트 TV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카드에서 계속 접속해서 늘어나니까 그 뒷단에서 사실 페이먼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화면에 보시듯이 왼쪽 아래에 뭐 세븐일레븐 마크도 있고 뭐 토이제러스도 있고 그렇죠. 저런 소매점에서 그냥 카드를 사는 거예요. 교통카드 아니면 전화카드 사듯이 사가지고 그거를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 가서 긁어서 번호를 넣고서 액티베이션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걸로 게임을 하게 되면 사용한 시간만큼 이게 막 차감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받아준 뒷단에 서버, 트랜잭션 서버, 샌드박스 서버, 백업 서버, 어쩌고저쩌고 뭐 데이터베이스 API까지 이런 것들을 다 윈도우 애저에 다 구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슉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윈도우 애저 아마 뒷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하시는 VM, 서버 투 서버를 하는 그 VM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그걸 보통 저희가 뭐 VM이라고 얘기도 하고 IaaS, 인프라 단으로 제공한다고도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거는 OS 단까지 관리자가 다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나 아니면 이 넥슨 같은 경우에는 그 VM의 구축을 안 했고요. 그 저희 내부적으로는 파스 그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말고 윈도우 애저라는 서비스 안에 들어가 있는 또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틀리냐면 윈도우 서버 기반이긴 하지만 그 OS 단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시는 분 애플리케이션만 그 구조에 맞게 올리시면 돼요. 그럼 그게 뭐가 좋으냐? 화면에서 나중에 인스탄스를 만약 4코어짜리 기본으로 잡았다 그러면 이걸 인스탄스를 늘리고 싶으면 진짜 메뉴만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누르면 5분에서 10분 안에 인스탄스 숫자만큼 다 배포가 됩니다. 쫙 배포. 그래서 OS단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요. 그걸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VM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 서비스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넥슨, 아메리카도 그렇고. 그럼 뭐가 좋냐? 사실 이게 그 첫 번째 항상 얘기하는 관리 업무가 적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10,000명이건 몇만 명이 달라붙건 간에 한 명이 그냥 앉아가지고 말씀드렸죠. 그냥 애플리케이션만 일단 올라가고 나면 쭉 땡기면 뭐 100개, 4코어짜리 뭐 50개, 100개, 200개 쭉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서버 50대, 100대, 200. 또 한 자리에 앉아서 유럽 그럼 유럽 선택해서 늘리고 미국 그럼 미국 선택해서 늘리고 그럼 끝나요. 그러면 추가 장비가 들어갈 일이 없죠. 그냥 포탈에서 그냥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100개, 200개 늘리는 건 포탈에서 하기가 좀 싫으시면 그 파워쉘이라는 그런 걸 써서 늘리셔도 되고요. 추가 장비가 사실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거기서 그냥 다 되고 준비하는데 시간은 뭐 시작하면 15분 만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말씀드린 뭐 파스 기반의 OS에 데이터베이스 운영하고 뭐 서비스 확대 같은 경우 그냥 담당자 한 명 앉아가지고 그냥 하면 돼요. 서버가 뭐 200대라고 그래서 담당자 한 명이 앉아서 그냥 똑딱똑딱 몇 번 하면 100대, 200대 뭐 금방 늘립니다. 이게 클라우드의 이제 정말 재미있는 면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원래 이 회사가 그 확산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게임 회사라서 그런지 되게 빨리 움직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보셨듯이 2011년 10월 달에 자기들 서버 구축해서 서비스를 하다가 2달 만에 야 이거 안 되겠다. 클라우드 옮기자. 그래서 아마 3달인가 만에 옮긴 다음에 그 4월인가부터 실제로 막 서비스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한국에 와서 사례 발표 이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건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보이는 게 그 위에 기획팀에서는 야 미국 잘 된다. 우리 저기 영어권 국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다 가자. 근데 뒷단에 서버가 받침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클라우드 환경을 옮겨서 그런 부분은 이제 다 지원이 가능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 외에도 사실 제가 맨날 그 사례로 말씀드리는 게 있었는데 오늘은 뺐어요.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 게임사가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사인데 그 웹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 12월에 그 한국에서 아마 배터리라는 그런 슈팅 게임, FPS 게임인데 유럽하고 미국 쪽에서는 아티컴뱃이라는 그런 게임으로 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티컴뱃이라는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까는 사실은 이제 페이먼트 시스템, 그 인프라 쪽, 그 플랫폼 쪽이었고요. 지금은 그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유럽에 사용자가 오픈, 뭐 클로즈 베타나 오픈 베타를 할 때 몇 명이 사용할 건가? 그다음 실제로 커머셜하게 상용 론치를 했을 때 몇 명이 붙을까? 예,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정말 스마트 TV 판매 수량 예측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서버를 10대, 20대, 100대 뭐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말씀드린 대로 윈도우 애저에 옮겨서 했습니다. 그때는 말씀드린 그 파스라는 게 아니고 VM, 그냥 VM을 쭉 늘려가지고 했어요. 그 작업도 마찬가지로 담당자 그냥 한 명이 앉아서 툭딱툭딱 한 다음에 늘리자 그러면 쭉 한 5분에 10분 전후로 해서 다 늘어납니다. 그럼 뭐 4코어짜리 라지 인스탄스를 가지고서 100개, 150개, 200개 늘리고 줄이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담당자 한 명이 앉아서 그냥 하드웨어 서버 150대, 200대 늘리는 거가 다 똑같아요. 그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반나절도 아니고 정확하게는 10분에 15분 만에 다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런 작업들.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IT 서비스를 확산, 뭐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설사 그 개발한 게임이 실패를 하더라도 전혀 부담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개발비는 많이 들어갔겠죠. 하지만 실제 오픈 베타나 클로즈 베타 아니면 상용화 서비스 하다가 중간에 사람 없으면 우리 닫아야 되겠다. 그럼 그냥 닫으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 들어간 비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클라우드의 어떤 새로운 면들이 되는 거고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뭐 IT 자원 그런 관점보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 이제 그걸 어떻게 쉽게 쓸 수 있는가라는 게 사실 핵심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비용입니다. 비용을 또 우리가 얘기 안 할 수 없죠.
실제로 뭐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몇십 프로 줄어들었다, 웹젠도 몇십 프로 줄어들었다, 다 흔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흔하지 않은 회사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모도 안 커요. 직원도 뭐 한 10명 남짓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원들을 보유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 방식으로 갑니다. 혹시 자주 보시나요? 딴지일보. 그 딴지일보가 사실은 지금보다도 옛날에 90년대 말에 정말 날렸었죠. 최근에는 이제 딴지일보라는 것보다는 낙검수라고 해서 그 팟캐스트로 이제 또 유명했습니다. 근데 그 팟캐스트가 원래 그 딴지일보에서 하는 팟캐스트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 낙검수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7개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모아서 딴지 라디오라는 걸 했어요. 포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쭉 다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낙검수는 더 이상 안 나오죠. 안 나오고 다른 서비스를 하고 있고. 야, 이 아저씨들이 재밌는 게 이게 그 온라인 쇼핑도 제공을 합니다. 뭐 컵 같은 것도 팔고 여기 있듯이 그 온라인 매거진 같은 것도 팔아요. 뭐 회원제에서 얼마씩 팔고요. 그다음에 자기들 홈페이지도 벙커원이라고 그래서 그 전에는 남산 밑에 있다가 그 최근에 아니죠. 1년쯤 전에 작년 한 4월쯤에 대학로에 옮겼습니다. 객석 소극장 있던 자리로 옮겼는데 거기를 뭐 벙커원이라고 한다 그러는데 그 홈페이지가 뭐 4개나 이렇게 쭉 다 돼 있는데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시스템 같죠. 이게 다 PHP로 되어 있습니다. PHP로 되어 있는데 원래 리눅스에 PHP로 되어 있던 거를 윈도우 애저로 다 옮겼습니다. 그럼 PHP를 딴 걸로 바꿨나요? 아니 그냥 PHP 그냥 씁니다. 다만 그 밑단에 들어가는 거를 VM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리눅스에 PHP 쓰던 거를 VM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팟 서비스 위에다가 PHP를 조금 더 구조를 바꿔서 옮겨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더 확산이라 그 리소스를 늘리거나 주는 게 쉽기 때문에. 그럼 이분들이 왜 쓰셨냐? 말 그대로 보유의 서비스입니다. 원래 그 여기가 그 국내 호스팅을 썼었어요. 국내 호스팅을 썼었는데 비용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외부에서 공격도 엄청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직원이 사실은 한 10분이 안 되세요. 그리고 IT만 전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IT 운영 인력 최소화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최소화라고 말을 붙이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다 그냥 외부에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만약에 호스팅을 쓰다가 그 머신이 마시가거나 뭐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복구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복구를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걸 이제 클라우드, 이 파스에 다 올려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팟캐스트, 딴지 라디오, 쇼핑몰, 온라인 매거진, 딴지일보 다 지금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 비용 절감인데 원래 서버가 한 13대 있었어요. 뭐 얼마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해도 은근히 많습니다. 웹 서버에 어쩌고저쩌고. 그다음 호스팅 임대료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뭐 정확하게 밝힐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그러니까 외부 공격이 심심치 않게 있어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 한 번 더 털려가지고 1년치 날라가고 어쩌고저쩌고 그랬다는 걸 이렇게 네이버나 그런 데 찾아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10명도 안 되는 데서 자기들 만들어가지고 이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 거를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담은 사실 IT 직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외부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서비스를 운영을 하는데 서비스 방식으로 바꾸면서 그거 자체에 대한 어떤 고정 비용이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걸 최소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런 모델이 물론 이제 딴지일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내용이나 컨텐츠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냥 순수한 IT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완전히 이거를 아웃소싱 아닌 아웃소싱 개념으로 사실 다 쓰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에 대한 걱정 없죠. 라이선스, 뭐 스플라 전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윈도우 애저라는 거에 다 포함돼요. 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운영할 때의 그 용이성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편리한 서비스 사용인데요. 편리한 서비스 사용이란 건 뭘 얘기하느냐? 그 위세하이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BI 쪽으로 나름대로 그 국내에서 굉장히 잘 하시는 그런 회사인데요. 물론 이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그 솔루션 파트너 회사세요. 위세하이텍에서는 제가 오늘 이걸 발표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위세하이텍 원래 솔루션 중에 YG 올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랩 혹시 뭐 아시는 분들 있고 모르시는 분들 있을 텐데 뭐 BI 솔루션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BI 솔루션들이 있는데 올랩이라는 게인데 이 올랩 솔루션을 클라우드에 옮겼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애저라는 클라우드에 옮겼는데 어떻게 쓰느냐?
아까 제가 게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게임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용자 DB가 있습니다. 사용자 데이터가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떤 게임을 했고 얼마 원어치를 쓰고 몇 시간을 게임하고 저쪽 쭉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를 뭐 국내라든지 아니면 유럽이나 미국 쪽에 이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로컬 호스팅이나 그런데 그 사용자 DB를 두겠죠. 그럼 거기에서 기본 로그 데이터들을 이 윈도우 애저로 쭉 다 불러오고 그다음 말씀드렸듯이 그 위세의 그 올랩 솔루션이 SaaS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 위에다가 그 솔루션 올리고 그다음에 그거를 그냥 디플로이먼트를 하면 돼요. 디플로이먼트를 하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럽, 미국, 아시아 쪽에 올린 다음에 그쪽에다 그냥 애플리케이션 올려서 돌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뭐 클라우드 하드 인메모리 상에서 BI 인프라를 구축했다.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위세 올랩 말고 EIS라고 있습니다. Executive Information System. 그러니까 대시보드, 임원용 대시보드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트위터하고 연동해서 그 소셜 분석을 할 수 있는 소셜 어널리틱스라는 솔루션이 있는데 이거 세 개를 다 엮어가지고 그 게임 회사에 제공을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보시듯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이런 스토리지나 아니면 인메모리 방식으로 구현을 했고요. BI 솔루션도 이렇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훌륭하게 사용을 하고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 스마트 TV 말씀드렸는데 이런 디바이스, 특히 디바이스 단에서 뭐 스마트 TV가 됐건 아니면 셋탑박스 같은 게 됐건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 핸드폰이 됐건 간에 디바이스는 사실은 단방향이 아닙니다. 양방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디바이스 펌웨어 업그레이드하고 OS를 업그레이드했다. 그러면 디바이스 단에서 사실 사용자 정보를 또 보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위치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긴 하지만 그런 정보가 아니고 사용 자체에 대한 데이터들을 보냅니다. 그럼 그거를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기반의 클라우드의 그 스토리지에 다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BI 솔루션을 얹어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요즘 한참 뜨는 그 빅데이터가 되겠죠. 물론 이제 그거를 꼭 뭐 하드볼 해야지 빅데이터 아니야? 빅데이터면 사이즈가 커야지 빅데이터인가? 사실 뭐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저런 데이터 분석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멀리 느껴졌던 그런 서비스인데 이거를 아무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회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 BI 서비스가 한 달에 1인당 10만 원입니다. 한 달에 1인당 10만 원이요. 물론 이제 5명 기본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5명 기본이 한 달에 50만 원이겠죠. 그러면 이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멀리 그 다음에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서비스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피언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파트너사긴 한데 원래 이 회사가 그 SK 그룹 계열사의 그룹웨어를 다 구축을 했어요. 뭐 쉐어포인트가 들어가서. 그런데 쉐어포인트 온라인이라는 그 온라인, 그 다음에 익스체인지 온라인, 그 다음에 링크 온라인이라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라는 그 솔루션이 있습니다. 아까 그 홍기훈 전문의 앞서 뭐 오피스 365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 서비스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결제 솔루션이 구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조직도, 그 다음에 그 워크플로우 다 집어넣고 해서 전자결제 솔루션. 오른쪽에 보시는 그 화면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쓰시는 그 전자결제 솔루션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걸 다 클라우드에 이제 구축을 했어요.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별도로 서버에다 깔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방식의 그런 솔루션들도 저희가 윈도우 에저에 올려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사실은 뭐 인터넷 시스템 관점하고 그다음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면 물론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내부 시스템에 적용해서 한번 우리 돈을 아껴보자, 아니면 뭐 리소스를 줄여보자, 아니면 새로운 뭔가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자라는 것도 있겠지만요. 앞서 말씀드린 이피언스나 위세 하이텍처럼 솔루션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 통합도 할 수 있고 컨설팅도 할 수 있고 서비스 통합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트너가 좀 듣기 좋은 말로, 근데 사실 좀 어려워요. 브로커라는 브로커리지 뭐 그런 모델을 CSB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 그런 모델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 세 개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 애그리게이션 브로커리지라는 건 뭐냐면 클라우드 서비스에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다. 그럼 마켓플레이스 기반으로 해서 통합 계정을 해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쭉 파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지금 그 모바일 폰 마켓플레이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어떤 회사가 있으시다. 그럼 그 회사에서 그룹웨어도 필요하고 뭐 포탈도 포탈이 그룹웨어에 들어가죠. 그룹웨어도 필요하고 전자결제 솔루션도 필요하고 뭐 CRM도 필요하고 뭐 ERP도 필요하고 쭉 나오면 그 회사의 이 특정 회사의 마켓플레이스에서 그걸 다 파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회사가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거기에 이제 소싱을 해준 솔루션 회사는 따로 있겠죠.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이 그 애그리게이션 브로커리지라고 하는 방식이고요. 통합 계정 방식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인티그레이션 브로커리지라는 건데 이거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IT 운영 자체에 대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 자체를 다 해주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솔루션을 제공하는 마켓플레이스 개념이 아니고 이 다 운영을 해주는 그런 관점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그 뉴질랜드의 그린버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린버튼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는 뭘 했냐면 그 아까 계속 말씀드린 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애저 기반으로 플랫폼을 또 만들었어요. 윈도우 애저 자체도 클라우드 플랫폼인데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화면에 보시듯이 API를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빌링, 그 다음에 미터링, 그 다음에 각가지 뭐 관련된 스토리지 API 뭐 그런 걸 쫙 해서 그러니까 이 목적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클라우드로 옮겨가려면 내가 만약 솔루션을 들고 있으면 그 솔루션을 클라우드로 바로 옮기려면 너무 힘들다. 이걸 뭐 그 회사의 개발자들이 다 고쳐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제공하는 그린버튼이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API만 이용하시면 그냥 그 API 연동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림 보이시나요? 토이스토리입니다. 토이스토리 만드는 회사가 픽사라는 회사고요. 픽사가 토이스토리도 유명하지만 이쪽 그 관련된 그래픽 관련된 업계에서는 렌더맨이라는 그런 그 렌더링 솔루션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이 픽사가 이 토이스토리 같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돈도 벌지만 렌더맨 자체를 서비스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렌더맨이라는 거를 라이선스 방식으로 판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서비스 방식으로 판매하는데 어떻게 판매하냐면 말씀드린 대로 윈도우 애저 기반으로 된 거에 바로 자기들 솔루션을 옮기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이 그린버튼이라는 회사에 이 서비스 위에 올립니다. 플랫폼 위에 올려서 그러면 그린버튼이 미터링도 있고 그 다음에 빌링 시스템도 있고 API도 쭉 있죠. 거기에 꽂아가지고 해주고 중간에 뭐 그린버튼 얼마의 수수료를 주고 나머지 수익으로 가져가 하는 모델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죠. 그러면 픽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서비스, 사스 비즈니스를 하는 거고요. 그 그린버튼은 그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인티그레이션. 그래서 IT 관리와 관련된 모든 거를 이제 다 해주는 방식이 되겠죠. 그다음 커스터마이제이션 브로커리지라는 거는 아직은 낯선데 클라우드로 가게 됐을 경우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요. 그 조직과 관련된 전략, 조직 변화, 변화 관리, 애플리케이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거를 다 일괄적으로 다 아웃소싱을 해주는 곳들입니다. 새로운 이제 서비스 방식들이 가능해진 겁니다. 가능해진 가장 큰 이유는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IT 운영 방식이고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그 자체가. 단순히 현재 IT를 A를 B로 옮기는 게 아니고요. A를 B로 옮길 뿐만 아니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C나 D라는 영역이 가능하게 한 그런 새로운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질문은 그럼 우리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예를 들어서 고객사나 뭐 파트너사 가서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윈도우 애저라는 거를 쭉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재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쭉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고객이나 파트너사에서 한 5분이 들어오셨으면 원래 2분은 자기 하던 업무 옮기려고 생각해 오신 분이고 나머지 한 2분 정도는 이거 저기다 적용하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저도 몰랐던 분야고 고객들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거 저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하는 그런 분야가 나와요. 그래서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 사실은 그거는 고객이나 파트너사 내부적으로 좀 오래된 자료긴 한데 만약에 IT 관점에서만 얘기를 하면 그냥 IT 서비스를 계속 돌리고 죽지 않게만 하고 하는 관점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는 비즈니스 효율성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어떻게 비즈니스를 우리가 서포트할 건가? 그러니까 그 사업 기획 쪽에서 우리가 미국, 유럽 아니면 국내에서 얼마 정도 우리가 더 확장해 나가겠다.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서포트할 건가? 잘못하면 괜히 그거 서버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고 했기 때문에 3개월 안에 안 돼, 6개월 안에 안 돼.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발목 잡는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소한 그런 얘기는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비즈니스 확산을 어떻게 지원할 건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지원할 건가 그런 관점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위에서 임대로 그러면 당연히 비용 얘기가 되겠고요. IT 서비스를 빨리 전개하고 관리 노력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비즈니스 대응 능력이 사실 향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업무 생산성이 향상이 되는 겁니다. 전에는 사실은 BI 한 번 하려고 굉장히 많은 돈 들이고 그렇게 했는데 한 달에 10만 원씩 한두 명 해서 BI를 쓸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적은 비용으로 업무 생산성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쓸 수 있냐라고 봤더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여전히 IT 자원, 기존의 서버나 스토리지를 대체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 스토리지 도는데 이걸 그냥 클라우드, 현재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서비스, 모바일과 관련된 모바일 클라우드의 그런 어떤 백업, 뒷단에 있는 환경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 아까 말씀드린 위사이텍이라든지 이피언스처럼 애플리케이션을 자체로 올리는 그런 플랫폼으로 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적용 대상을 선정할 때는 사실은 제가 임의로 나눈 거긴 하지만 IT 기획이나 전략, 시스템 관리 유지 보수, IT 개발 및 시스템 통합, 제가 만나는 고객분들은 사실 대개 보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비즈니스 관련되신 분들이 들어오십니다. 프로세스나 그런 분들. 각각 얘기하는 게 사실 다 틀리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유지 관리하시는 분들은 우리 하드웨어 1대1로 매칭합니다. 이거 이렇게 옮기고 스토리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 방식일 거고요. 그 다음에 IT 기획이나 전략은 사실 조금 더 다른 비즈니스 플랜하고 또 연관된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IT 개발이나 시스템 통합은 당연히 클라우드 환경을 했을 때 이거 돼 안 돼. 체크리스트 가지고 쫙 체크만 하십니다. 그게 사실은 왜냐하면 본인이 보는 관점이 그거기 때문에 그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사실 2단계에서 머물 게 아니고 전체적인 비즈니스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하시는 업종이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IT하고 전혀 관계 없는 기존의 유통이라든지 그런 쪽이라면 그쪽 비즈니스 어떻게 지원할 건지를 새로운 관점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지원할 건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하시는 업무가 사실은 IT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제조한다라든지 그런 IT와 관련되신 그런 업무라면 이걸 적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향상할 수 있는가 아니면 범위를 더 넓힐 수 있는가 그런 관점으로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클라우드라는 게 단순히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현재 운영하는 IT 환경을 클라우드로 옮긴다라는 그런 등호라는 관점이 아니고요. 클라우드로 옮기면서 뭐가 좋아지고 우리가 어떤 거를 더 할 수 있나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그런 클라우드 활용 사례를 통해서 비즈니스 대응 능력 빨리 우리가 해서 리드 타임 줄이고 확장성 늘리고 하는 부분인지 서비스 수준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스토리지가 어느 정도 되는데 이걸 더 늘릴 수 있다라든지 인력 운영 전부 다 네트워크 관리하고 하드웨어 관리하던 거에서 기획적으로 IT가 어떻게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서비스 적용이나 운영 비용 절감을 어떻게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서 새롭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제가 한 5년 정도 더 있으면 그런 걸 쫙 정리해서 비즈니스 모델로 갔더니 아까 말씀드린 사례가 한 5개, 6개 정도 되는데 그게 한 500개, 600개가 돼서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은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런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니면 그런 관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은 고객사 혹은 파트너사 내부에 가지고 계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사실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아시겠죠. 1대1로 매칭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거 여기로 옮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 있는 이런 관점에 따라서 비즈니스를 좀 더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클라우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뒷부분은 ROI 분석 관점에서 현재 보이는 비용과 히든 코스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TCO 관점에서 이런 것들은 다 사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우리 클라우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퍼블릭 클라우드입니다. 프라이빗도 사실 좀 적용할 수 있지만 이런 ROI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설문지에다가 그런 관점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관련된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뒷부분에 ROI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핵심은 사실 ROI보다도 클라우드 활용 사례 앞서 제가 쭉 말씀드린 걸 가지고서 어떻게 비즈니스에 적용할 건가 그걸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라는 부분들이고요. 필요하시면 설문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문해서 추가로 사례나 아니면 더 예를 들어서 진짜 시스템 아키텍처가 이렇게 갑니다. 어떻게 바뀝니다라는 레벨까지 저희가 방문 세미나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면 설명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ROI 부분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